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당 대표와 지도부가 총력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유세 현장에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야당 후보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른 이 발언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 주말 내내 파장을 길게 남겼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개인적 뱃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고 자기들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데 그 권력을 쓰면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합니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최 기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에 직접적으로 탄핵 두 글자로 입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저 발언, 이 발언 수위가 계속 세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이 끌어내린다라는 발언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9월에 링 위에 선수가 잘못하면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본인의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이제 공세였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탄핵을 시사한다라고까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점점 최근 들어서 선거를 앞두면서 다시 한번 발언 수위가 세지는 건데요. 뭐 경제, 민생, 안보, 외교를 망친 책임을 묻고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전략이 있겠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전국 선거로 만들어서 특히나 이제 호남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군수 선거를 이긴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하게 공세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해석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탄핵 단어를 언급하진 않기로 했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2017년도도 그렇고 그 전부터 워낙 이재명 대표가 강성으로 탄핵이라는 두 글자로 이미지화를 했던 이력이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장이고 경기지사고 사실상 이제 비주류에 가까웠던 인사잖아요. 근데 비주류 때 했던 탄핵 발언을 지금 주류에 와 있는 입장에서 주류의 입지를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게도 별로 이미지상 좋지 않다라는 식의 내부 전략, 생각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두 글자라는 발언 자체는 자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특히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취지로 강하게 공세하는 메시지는 내는 걸로 보입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언론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습관적으로 끌어내려야 이 말을 탄핵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고 어떤 적법 절차를 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이제 지나가는 건데 끌어내려야 이 말은 그런 절차하고 관계없이 가령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폭동을 사주한다든지 뭐 그런 말까지가 함의되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끌어내려야 하니까 이게 주어가 윤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끌어내릴 대상이 조국 혁신당 대표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겠습니까? 네. 그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손바닥으로 하루를 가리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말에 주목합니다. 끌어내린다는 거. 사실은 탄핵이라는 절차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그나마 어떤 공적인 권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최후의 보루고 수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제도적인 합법적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끌어내린다는 거는 광장의 정치를 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탄핵 빌드업이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한 대관을 해줘가지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말하자면 탄핵 세력이 거기서 공공연하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신호일까라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과 궁금증을 가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적시하고 명시하진 않았어도 분명히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여러 가지 강성 지지층과 팬덤, 그다음에 이런 세력들이
그걸 못하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1월 두 가지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겁니다. 먼지가 자욱해지면 피하 구분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먼지가 뽀얗고 자욱할 때는 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그 말 흥분되고 이런 거지. 네. 그때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생각 갖기 어렵습니다. 아, 네.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로서 혹여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 공적인 인식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또 방송 중에 저희가 앞서서 이를 뭐 예단을 한다든지 도를 넘는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끌어내려야라는 5글자에 담긴 그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주말이 한동안 술렁거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장인주 변호사님. 네. 그런데 지금 가령 탄핵으로 이 말을 환치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느냐 여부가 이제 궁금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고요. 예. 김윤덕 사무총장도 최근에 이야기했지만 탄핵이라는 거를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당에서 지도부들이 이걸 논의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개별 의원들이 개별 의견으로 탄핵의 밤 행사를 의원회에서 주최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된 적은 있지만 당 차원에서 이게 공론화되거나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또한 이것을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야당이 지금 분위기를 띄우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탄핵이라는 것이 분위기를 띄운다고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헌법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절차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 법률상 중대한 또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을 어떻게 야당이 분위기를 띄운다고 혹은 빌드업을 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일단 국회의원 200명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적인 어떤 반향이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에서 빌드업을 한다거나 분위기를 띄운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 대표가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비판 대열 선두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이 금정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장인 바로 이 지역의 선거에서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합을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우면서 이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선거는 그런 거 할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신성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 의원님,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역 선거에서 웬 정치 공세를 하느냐 이제 그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아라 그런 말도 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가을 이제 재판 선고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고가 지금 2개나 예정되어 있죠. 11월 15일에 이제 선거법 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25일에 또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당적인 차원도 그렇고 굉장히 좀 급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야사당이 이제 같이 해서 윤석열 탄핵 준비 무슨 의원 연대 이런 것들이 이제 했었을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9명 가까이가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적인 차원에서도 선을 그으려고 좀 애를 썼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유세를 하면서 했던 표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 보든지 간에 탄핵을 이제 염두하고 있는 그 발언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급하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북 선거 문제에 대해서 신준호 또 부장판사를 또 기피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재배당 요청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이거를 이제 또 옮겨달라고 했다가 2주 만에 기각이 됐던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건태 이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공범에 대해 가지고 한 판사가 2가지를 다 못 맞게끔 의무적으로 배제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이제 또 행정소송법 개정안까지도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들이 이재명 대표의 11월 위기설을 오히려 지금 방증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지금 선거라는 것이고 지방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또다시 중앙 정치와 그다음에 또 약간 정쟁화의 느낌이 강한 탄핵몰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이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금방 파악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반박을 하겠다고 나오는 얘기가 김원석 최고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일반론인 것인데 이걸 한동훈 대표가 왜 갑자기 무슨 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식으로 또 뭐 짜깁기를 한다, 뭐 조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아까 전에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는 누가 듣든지 간에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리겠다라는 얘기지 네. 뭐 다른 누군가를 지금 끌어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무슨 뭐 일반론인지 뭐 특수론인지 이게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복잡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분들이 들으시기에도 누구를 겨냥해가지고 했던 얘기가 명백하게 들리는 와중에 그런 식으로 반박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민주당 쪽에서는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치기? 덮어씌우기? 글쎄요, 맞불 작전?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끌어내려야 이걸 탄핵 빌드업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당 쪽에서 비난을 하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걸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 탄핵이 들어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겠고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여권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끌어내려야 이 단어는 결국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의를 이야기한 것인데 갑자기 여권에서 여당 당대표가 탄핵을 이야기하니까 좀 당황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 차원에서는 탄핵을 논의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사무총장의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당대표나 또는 여권 측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권의 전략적인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금기어처럼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여권에서 입에 올리면서 또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에는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장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콕 집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은 탄핵이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속마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도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당대표 마음속에 탄핵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인데요.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의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 이 틈을 좀 파고들기 위한 그런 정치적 공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민주당이 오늘은 집권 플랜 본부를 띄운다고 합니다. 3년 후 대선을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본부장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김민석 최고 하면은 최근에 계엄령 주장을 계속해서 말했던 분인데 이번 이 탄핵과 어떤 관련인지요? 김상일 대변인께요. 탄핵이라는 말은요. 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예. 리스크가 굉장히 큰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쓸 수가 없고 그걸 썼을 때 어마어마한 역풍이 올 수 있죠. 네. 근데 끌어내려야는 사실은 명확하게 탄핵은 아니죠. 네. 탄핵은 아닙니다. 탄핵보다 왜냐면 더 위험한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레토릭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저희에게는. 정치적인 레토릭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이면서 네. 감정에 호소할 수 있고 예. 상징화할 수 있는 말을 우리는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선동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선동적인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선동적인 표현을 했을 때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 네. 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이라는 말은 안 쓰면서 그 수위 높은 말 끌어내려야까지 쓸 수 있다는 건 뭐냐? 네. 여권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네. 왜? 이 정도만 얘기해도 탄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네. 탄핵은 아니지만 연상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왜 이 말을 야당이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을 쓰는데도 왜 그만한 역풍이 불지 않을까? 네. 저는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그만큼 지금 마음이 엄청 피곤한 겁니다. 네. 대통령을 보고 있기가 너무 힘이 든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야당이 파고드는 건데 굉장히 리스크가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도 그 리스크가 드러나지 않는 건 왜일까? 네. 이 부분을 저는 여권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자, 반론 있습니까?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원래 지금
어떤 정당이든 집권을 위해서 그런 어떤 섀도우 캐비넷 같은 이런 말하자면 그런 플랜을 갖고 또 그런 조직도 띄우는 거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빨라야 1년 전입니다. 근데 네. 왜 2년 반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11월 8일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거를 정기국회를 앞두고 꺼냈을까? 김민석 최고가 지금 본부장을 맡는 그 기구가 직권 플랜 본부가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얘기 저는 이제 직권 플랜 본부죠. 제가 근데 왜 이 시기일까? 이게 바로 지금 모든 게 설명하고 있는 게 11월 달 이재명 대표의 선거 두 개와 네. 그다음에 지금 국정감사 이 시기가 맞물려져 있는 거죠. 이때 꺼내놓고 이렇게 논쟁적이고 선정적인 이슈를 꺼내놓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하자면 시야가 좀 약간 흐려지고 네. 먼지가 좀 뽀얘집니다. 이걸 저 노린 거라고 보고 그렇게 갑론을 막 할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부당성과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 정치적으로 아주 이렇게 논쟁적인 그리고 선정적 이슈를 꺼내든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집권 플랜을 꺼낼 때 섀도우 캐비넷까지 네. 말씀을 주셨는데 대개는 1년 전쯤 나온다. 그렇죠. 3년 전에 나온다는 것은 그 집권 플랜을 실행할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함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많이 그런 논쟁들이 부추겨질 때 이재명 대표가 받는 십자포화가 오히려 희석될 수가 있고 분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을 노린 정치적인 한 수로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네. 이게 그렇게 봐주시면 오히려 민주당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저는 민주당이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가 마치 대선 후보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아주 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누가 집권 플랜 이런 집권 용어가요? 플랜이라는 용어가. 네. 그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 네. 또 이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또 방탄이야? 이렇게 오히려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집권 플랜 본부를 띄우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수영 평론가처럼 봐주시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되게 고마워하겠죠. 알겠습니다.